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가산의 교정치과 기공소에 왔습니다. 되게 지금 분위기도 깔끔하고 부부 기공사셔가지고 제가 좀 살짝 떨리는데 오늘 인터뷰 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가산에서 이응 교정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민우라고 합니다. 기공소가 되게 깔끔한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기공소인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색이 저기 뒤쪽에 보면 3D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 받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베이스 모델로 출력을 하셔서 거기 위에 이제 밴딩해서 작업을 하시니까 치과 쪽에서 이제 모델리스로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요즘 구강 스캐너를 많이 네네. 쓰니까 그런 쪽에는 조금 되게 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요즘은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네네. 구강 스캔으로 해서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제작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교정치과에서 구강 스캐너를 많이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그 스캔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걸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임프레션을 뜨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거의 아직까지는 좀 네. 반반 정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되죠. 네, 저거를 이제 미는 원장님들은 네. 엄청 저걸로 계속 주력으로 하시고 저걸로만 하시려고 하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인비절 라인을 사용하셔도 그냥 임프레션을 계속 뜨시는 분들 드시고 생각보다 비율이 많네요.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비율이 반 정도 돼서 저도 되게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엄청 적었는데 한두 치과에서만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소장님 하는 요 컨셉으로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밴딩을 하는 좀 추세인가요,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잘 아직은 못 믿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교정 같은 경우는 모델을 뽑아서 모델에 저희가 직접 밴딩을 해서 푸어링을 해서 2차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적합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도 이제 앞으로 발전할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를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정을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정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기들 보면은 진짜 손재주가 더 좋구나 이렇게 느껴서 선생님은 학교 다니실 때부터 교정 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1년차부터 가신 건가요? 원래는 저도 처음에는 교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1년차 때 보철기공소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보철부터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보철기공소에 처음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처음에 뭐 인레이 조각이나 이런 걸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 때는 1년차 때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은 되게 좋아졌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공소 1년차 때 다닐 때는 너무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게 끝나고 근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빨리 배워서 내가 빨리 성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긴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한 두세 달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 형? 그 기공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교정인데 여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번 해봐라. 저도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1년차고 제가 뭐 보철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니까 발을 많이 들여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해서 그냥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1인 기공소 오너로 이제 계신데 소장님께서는 몇 년 차 때 오픈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셨어요? 제가 오픈한 거는 작년 초에 2월 달에 오픈한 것 같은데 작년 초? 내가 한 10년? 11년 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조금 이제는 오픈 좀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오픈할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오픈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가 기공소에서 일할 때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오픈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와이프는 계속 오픈을 하기를 좀 원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 전에 기공소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아는 뭐 선배님이나 뭐 그런 데서 외주를 살짝씩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기공을 하면서 이 월급으로 앞으로 미래를 좀 이끌어 나가는 게 괜찮은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오픈했을 때 이게 뭐 잘 될 가능성이 잘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월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공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초에 와이프랑 같이 준비하면서 오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정 기공소를 오픈하시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드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좀 그걸 오픈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던 네. 거거든요. 네. 보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너무 많고 고가의 장비가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도 만약에 보철을 했었으면 오픈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정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뭐 인테리어랑 네. 싹 다 해서 네. 3천만 원 정도 들고, 프린터는 제가 오픈할 때 바로 구매한 게 아니어서 조금 중간에, 시간 지나시고 네, 그 후에 구매한 거에서 만약에 저 3D 프린터까지 처음에 오픈하실 때 준비하시려면 한 4천만 원에서 4,500 정도 들지 않을까. 여유롭게 좀 잡아서 네. 혼자 이제 1인 기공소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좀 장단점 같은 거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뭐는 좀 좋은데 뭐는 조금 힘들다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볼 때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피곤하면 졸다가 그러니까 뭐 일 있으면 좀 중간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좀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모님도 이제 네. 교정치과 기공사시잖아요. 네네. 사모님은 다른 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소장님께서 혼자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모님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많이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만약에 도와주시면 급여를 챙겨주신다든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이거 노동부 아닙니다. 두 분이서는 지금 같은 교정치과 기공사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전 기공소에 있을 때 그 기공소에서 처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기공소에서 그럼 만나셔서 네. 몇 년 연애하고 결혼하셨나요? 6년? 7년? 네, 7년째. 결혼하신 지는? 결혼한 지 저희는 2달 됐어요. 2달 되신 거예요? 신혼이시구나, 지금. 네. 진짜 몰랐습니다, 이거. 저는 좀 베테랑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뭔가 이게 대화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하기하셔가지고. 네.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살짝 뜨끔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비밀로 지금 사내 연애 중인데 하면서 누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이제 꼬셨나요? 이건 아직까지도 좀 뭔가 틀리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서로 아까 들어보니까 서로 먼저 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 그 아래 음료 이제 주스 파는 그런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빠 거 하나 주문해 놨다고 이따 갈 때 들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시그널이 아니었나.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그건 호의였다. 그냥 하나의. 호의를 베푼 건데 착각한 거다. 네. 미끼를 던졌는데 물었다. 아직도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댓글로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기공소에서도 저렇게 일도 하면서 연애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리싱을 대신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사모님이 강력하게 그런 거는 일절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연애는 연애고 일은 일로 그냥 마무리되는 스토리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장님, 사실 교정기공소는 장비가 나름 보철기공소보다 많은 편이 아니라서 소장님 사용하시는 프린터나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받고 오늘 와이어 밴딩 하는 좀 꿀팁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프린터인데 그 프린터 뭐 어디에서 구매하셨는지랑 사용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그렇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덴탈에서 구매했고요. 그 전에 기공소에서 일할 때도 이거를 사용했어가지고 그냥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 차이도 되게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썼던 걸 사용했던 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서 구매하게 됐고. 얼마 정도 그때 금액이 됐을까요? 보통 한 1,000만 원 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로 1,000대.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모델을 전에는 트리밍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번에 출력이 되니까 뭐 만족은 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사모님께서 와이어 밴딩 하시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배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많이 할수록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저도 연차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저만의 노하우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기계처럼 그냥
접는 것 같은데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지장치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끼는 시간이 길거든요. 교정이 네네. 끝난 직후에는.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유지가 너무 세면은 착탈을 할 때 너무 통증이 유발되니까 유지가 너무 세도 안 좋고 유지가 너무 약하면 끼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최대 풍형부 1mm 하방에다 와이어 위치시켜서 하는 게 유지력이 제일 적당하다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샤프로 이렇게 최대 풍형으로 표시하고 네. 그 1mm 하방으로 와이어 위치할 수 있게 네. 처음에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와이어를 공중에서 그냥 밴딩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왁스 패드로 일자로 붙여서 이 와이어를 여기에다 얹어가면서 계속 제 위치에 와이어를 위치시켜서 제 위치에서 밴딩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오늘 밴딩 하실 거는 어떤 거를 혹시 밴딩 하시는? 레버라운드 레버라운드? 리테이너 네. 장치예요. 썰컴 리테이너라고도 부르고 레버라운드 리테이너라고도 불러요. 플라이어를 어디 거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플라이어는 되게 제조사마다 다양한데 제일 자주 쓰는 건 덴트로닉스 거 많이 써요. 버드비. 요건가요? 네, 이거 버드비. 네. 그리고 3조. 3조, 버드비. 이거 3조. 그리고 이건 그냥 학교 다닐 때 산 건데 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 너무 3조 좋아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고. 네. 덴트로닉스 게 교정 기공사들 사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없어졌대요. 그 회사가. 회사가요? 덴트로닉스가. 네. 그래서 플라이어를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아치 모양대로 와이어를 좀 손으로 몇 미리 와이어인가요? 0.9mm 와이어요. 0.9mm요? 네. 썰컴 리테이너는 보통 0.9mm로. 0.9mm?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딱 정중선 표시 기준을 잡아주고 항상 이 네임펜이 일치하는 데다 와이어를 위치시켜야 이동 없이 계속 밴딩이 되니까 시키고 오늘 보여주시는 모델도 프린팅 하신 네, 모델이네요. 맞아요. 네. 프린팅 모델 해서 저 파란 색깔 분리제. 석고 모델을 할 때는 네. 밴딩을 하고서 분리제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있어가지고 네. 분리제를 미리 발라서 말려줘야 돼요. 말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렇게 말린 다음에 밴딩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이제 교정 기공소 들어가시고 이렇게 리테이너 이제 밴딩 하시는 게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아니, 저는 근데 좀 케이스가 네. 특이했던 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 대학병원에서 일하셨어요? 네, 거기서는 2년차 때 무조건 이걸 해요. 2년차까지밖에 없거든요. 계약직으로. 그래서 그래요? 이제 2년차 선배가 나가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차 때 배웠어요. 근데 좀 교정 기공사 치고는 좀 빨리 배운 엄청 빨리 하셨네요. 편인 것 같아요. 네. 정규직은 없나요, 거기는? 없더라고요. 제 로망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쉽네요. 밴딩 할 때 이게 지금 라비알보를 이렇게 라비알 선택되게 접었잖아요. 육전치를. 예. 그 다음에 유룹 꺾일 부위를 표시를 한 다음에 꺾는데 이걸 꺾을 때 그냥 이렇게 와이어가 플라이어에서 이렇게 뒤틀린 채로 접히면 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라이어랑 와이어를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거기서 꺾으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룹을 꺾을 때도 자기가 플라이어에 표시를 해놓고 네. 항상 같은 크기로 양쪽 유룹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크기로 구부러질 수 있게 유룹은 조직면에서 한 1mm 정도. 너무 많이 뜨면 입술이 불편하고 또 붙어버리면 잇몸이 눌리니까 1mm 정도 뜰 수 있게. 제가 교정하면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플라이어가 이건데 이 밴딩을 할 때는 와이어를 꽉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 와이어가 조직면에서 더 띄울 수도 있고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와이어를 꽉 잡아줘야 와이어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꽉 잡아주고 더 많이 떴을 때는 눌러주고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이런 꽉 잡아줄 수 있는 와이어 플라이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소중한 네, 제일 소중해. 적어도 만든 회사가 없어졌나요? 이거요? 이거 어디 거지? 이건 덴타룸. 거기 회사는 아직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덴타룸? 없나? 죄송해요. 제 교정 잘 몰라가지고 오늘 덴타- 와서 지금 모른다 소리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그룹은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네. 라벨보 쪽이랑 전치부랑 구치부랑 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밴딩을 할 때 이 밴딩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싶을 때는 네. 와이어가 어디서 조기 접촉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찾으면 돼요. 내가 앞쪽을 접고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뒤쪽에서 어디가 먼저 닿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닿는 부위를 항상 얘를 먼저 띄워줘.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다시 접으면 돼요. 그리고 밴딩 할 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상관없는데 밴딩 할수록 이제 밴딩된 부분이 많으니까 항상 얘가 같은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컨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밴딩할 부위는 마킹 펜슬로 표시를 하고 그 부위를 플라이어로 잡고 밴딩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몇 번 뚝딱뚝딱 하시니까 뭔가 벌써 많이 만들어졌네요. 이게 입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처음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정도 구부리면 거기겠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탄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밴딩 하시면은 네. 아니, 소장님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해준다고요? 아, 해주진 않고 네. 그냥 사줘요. 사주세요. 네. 네. 네, 해먹을 시간은 없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옆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지금. 저 목살 필라프를 해준다고 아직 2주째 안 하고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네. 신혼 때는 그런 거 좀 이제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거의 그냥 잘 때 보고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이렇게 뭐 신혼부부가 계셔서 그런지 촬영할 때 중에 제일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스토리를. 하루에 이제 일을 하고 네. 제가 맨날 일당을 물어봐요. 오빠 오늘 나 일당 얼마야? 네. 얼마래? 네. 한 번도 입금이 안 돼가지고 아, 언제 입금이 한 번에 뭐 될지 크게 해주시려고 잘 일부러 모르겠어요. 지금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잘 모르겠어. 신혼여행 갔다 올 때 다 입금한 것 같은데. 사모님은 지금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건 생각하지 않지. 그다음에 여기 팔라탈 네. 부분에 네. 이제 와이어가 걸리니까 네. 여기에 그래서 얘를 미리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밴딩을 해줘요. 사모님 교정 몇 년 차시죠, 지금? 저요? 네. 저 10년 차인가 9년 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또 밴딩할 때 여기 그 치응 부분이 안 눌려야 되거든요. 네. 와이어가 그냥 딱 얹어져 있게 해야 돼가지고 여기 7번 그 최후방 구치 밴딩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 치아 컨택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밴딩이 잘 돼야 안 아프니까 안 불편하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와이어 움직이는 데 없는지 손으로 네, 확인을 눌러보시고 해주시고. 이제 반대편. 보통 이 썰컵 리테이너 접으시면 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설명하시는 거 말고 혼자 집중해서 하시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리세요, 시간이? 케이스마다 다른데 좀 쉬우면은 한 15분, 20분? 15분, 그리고 20분. 그냥 보통은 한 25분,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 또 컨디션마다 달라요. 피곤하면 좀 안 되고. 이게 또 월급도 좀 입금이 되고 해야 이게 또 잘 되실 텐데. 월말 되면 피곤해. 내가 또 밴딩 했을 때 유루비 그 견치, 치아 장축의 직각으로 되는지도 확인해주고. 지금 접으시는 그 유지장치가 그 교정기공사가 제일 많이 네. 작업하는 건가요? 네. 제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장치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건 그 헐리? 6번에 그 적는 거 뭐였죠? 아담. 아, 그래. 아담스만 네. 그것도 많이 해요. 학교에서 엄청 접다가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때. 이렇게 썰컴으로 할 때는 최후방 구치가 어느 정도 이 언더컷이 있어야 유지가 나오는데 네. 언더컷이 없어서 유지가 안 나오는 케이스는 아담 썰컴을 해요. 그땐 그럼 아담 6번에다 걸어서 솔더 해가지고. 그 교정하시면서 네. 그 1년 차나 2년 차 때 네. 밴딩 하시면서 뭐로 제일 많이 좀 고생하셨어요? 밴딩 하면서? 네. 뭘로 고생했지? 처음부터 좀 특출나셔서 딱히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시거나. 아니, 저 근데 밴딩은 사실 고생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솔더가. 솔더가 좀 네. 그러셨어요? 네, 솔더로 말해도 되나요? 솔더로 되게, 솔더 할 때마다 맨날 기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솔더 실버 메탈에. 그럼 까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막 그 기포가 생겨서 노출이 되면은, 거기로 이제 막 침이 들어가면서 부식이 되고, 그러면 또 막 장치가 떨어지고, 그래요? 또 그럴 수 있어가지고, 맨날 까고 거기 다시 실버 에딩하고, 그러는 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정기공서 처음에 들어가면 네. 보철기공서 핀 작업하듯이 팔리싱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두 분도 1, 2년 차 때는 팔리싱을 많이 하셨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원스텝으로 작업을 해서 따로 막 팔리싱을 많이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1, 2년 차 분들은 팔리싱부터 배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기공소가 하듯이 엄청 많이 하진 않았어요. 팔리싱만. 어느 대학병원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 신촌 세브란스 좋은 데 계시네요. 때 있었어요. 네.
제가 학교에서 네. 이거 밴딩 하다 보면은 네. 맨날 물집이 잡혀가지고 아파서 막 그랬는데 굳은 살이 엄청 많이 있으시겠네요. 근데 저는 음. 다른 기공사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손이 작아서 그러는지 네. 이 정도만 있거든요? 네. 근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되게 막 두껍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없는 편? 소장님이 이제 고생을 안 시키시고 혼자 희생을 하셔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가 봐요. 아, 네. 그리고 이 보조 와이어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네. 0.5mm 와이어로 네. 0.9mm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말면 아, 그거는 기성품인가요? 아니요, 보여드릴까요? 아, 그것도? 네. 0.9mm 와이어에다가 넣을 거니까 0.9mm 와이어랑 0.5mm 와이어를 네. 이렇게 두 겹으로 네. 잡고서 플라이어로 얘를 꺾고 두 바퀴 돌려줘요. 그 와이어 사이에 틈이 안 생기게 해서 접어주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꼬리를 잘라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점이 잘 잡혔네요. 네. 이건 진짜 기성품 좀 생겼으면 좋겠는 것 중 하나예요. 접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와이어에 이렇게 넣어주고, 대합치가 있으면 대합치 교합 물려봐서 안 씹히는 부분에 보조 와이어 넣어주면 돼요. 와이어를 이렇게 잡았을 때 밴딩이 다 끝난 다음에도 와이어 움직이는지 않게 잘 확인하고 내가 밴딩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고정될 수 있게. 왁스로 고정을 잘 해놔야 보조 와이어 접을 때 기존에 접었던 와이어가 안 들려가지고 변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와이어 왁스를 조금만 고정을 하고 보조 와이어 밴딩하다가 메인 와이어 들려가지고 왁스 때문에 또 제대로 고정 안 되면은 기존에 밴딩했던 거랑 다르게 푸어링 되면은 아다볼 때 고생을 해가지고 왁스로 좀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 왁스 굳는 동안 좀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원래는 굳는 동안에 여기 이런 거 붙여주거든요. 이 3D 프린터 모델은 좀 장치 빼기가 좀 힘들어요. 석고 모델보다. 그래서 이 레진 푸어링을 했을 때 여기로 레진이 넘치면 되게 제거하기가 힘들어서 왁스로 이렇게 한 겹 붙여주면 좀 수월하더라고요. 석고 때는 따로 안 하시고요? 네, 석고. 근데 석고 때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깔끔하게 푸어링 되긴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건 잘 빠지니까 시간 아끼려고 안 하는데. 확실히 그 프린팅이니까 무게가 석고보다 없으니까 좀 손맛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시나요? 네, 저 맨날 석고 밴딩할 때 쫀쫀하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석고가 더 뭔가 이렇게 쫙 붙는 느낌? 이건 좀 플라스틱이라 미끄러워요. 밴딩 할 때 와이어가 미끄러져요. 밴딩 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이시구나, 대신. 환자분이 편하겠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항 스캐너 보급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되게 기공소도 이점이고, 서로 환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보조 와이어. 보조 와이어는 교환면에서 뜨지 않게 밴딩 해야 돼요. 네, 교환면에서 뜨면 또 대합치에 씹히니까, 걸리니까.
한참 이제 밴딩 하실 때, 네. 그, 교정은 세미나가 많이 있나요, 혹시? 많이 있냐고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교정 세미나는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있어도 그냥 그 투명 교정에 대한 세미나만 좀 있지. 네. 이런 장치에 대한 세미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기가 연습 혼자 그냥 독학으로 하는 거 말고는 크게 없을까요? 아니면 뭐 사수한테 물어보거나? 그죠. 사수한테 배우는 게 제일 크죠. 처음에 밴딩 습관 들이고 그러는 거랑 사수한테 배우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사수를 만나셨나봐요. 저요? 네. 저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사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 사수. 그 네, 사수를 네. 꼬시셨네요. 아, 이거는 사모님이 꼬신 게 아니고 사수가 부사수 꼬신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일할 때 엄청 많이 알려주고 도움 많이 줘가지고. 아, 그때 시그널을 역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사모님은 출연을 안 하셔가지고 아무 말씀을 못 하셔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어... 앞에서 봤을 때 유럽 사이즈 똑같은지.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내면에서 뜰 때도 좀 이게 와이어가 많이 뜰수록 장치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와이어. 그래서 레진이 최대한 얇게 팔리싱이 되고 그래야 구황내에 꼈을 때 이물감이 덜 드니까 와이어도 최대한 붙여주는 게. 근데 또 붙인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리면 레진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진 들어갈 공간은 확보하면서 최대한 이물감 없이. 이 모델이 레진 모델이어가지고 푸어링을 그냥 하면은 이 모델 레진에 푸어링한 레진이 들러붙어가지고 네. 모델이 나중에 지저분하고 장치 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레진 들어갈 부위 말고는 왁스로 이렇게 다 막아줘야 돼. 막아주고 있어요.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해서. 다시 1년 차로 돌아가시면 네. 또 교정을 하실 건가요? 네. 네. 푸어링 할 때 이제 리퀴드랑 파우더랑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푸어링 해주면 되는데 파우더를 먼저 1차로 얇게 해주고 리퀴드를 좀 많이 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게 탁탁탁 쳐주고 또 그다음 파우더. 냄새 나시겠다. 너무 묽으면은 다 흐르고 또 너무 되게 되면은 그 중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파우더가 리퀴드에 다 적셔지는 거 확인하고 이 푸어링 된 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없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안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반짝이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이게 푸어링 할 때도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게 이렇게 두면 그대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흐르지 않게 각도도 네, 모델 각도를 각도도 좀 신경 쓰면서 눕혀서 레진이 여기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오늘 이거 데모를 소장님이 아니면 사모님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빠, 이유가 뭐야? 나 시키는 이유가? 시키는 거? 어. 그냥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와이프가 네.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는 뭐 좀 떨리기도 하고 아, 잘 못할까봐 떠넘겼어. 와이프는 안 떨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좀 E신 것 같아서 저요? 저 아인데? 그리고 이제 중압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중압을 하면 돼요. 됐습니다. 네, 중압 완료되고 지금 스팀까지 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조각도 같은 거 뾰족한 거 이용해서 네. 장치 분리해주면 되는데 네. 와이어 같은데 이렇게 들면은 네. 밴딩 해놓은 게 변형이 올 수 있어가지고 네. 레진이랑 와이어 경계 부위, 아, 경계 부위로. 이 부분 부분에 살짝 넣어서 빼면 이렇게 빠져요. 네. 파이싱 할 때는 먼저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은 네. 기준을 먼저 잡아줘요. 새우방구 치수. 와이어에서 레진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까주고 이쪽도 반대편도 해준 다음에 가운데 해서 기준 잡고 여기랑 여기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 그래서 일자로 장치 좀 깔끔하게 이렇게 봤을 때 장치 일자로 될 수 있게 하고 여기가 너무 레진이 펴면 위로 올라오면 대합지에 씹히니까 네. 한 치고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까지 낮춰주세요. 반대편. 네, 펄리싱 할 때, 연마할 때, 그 바에 와이어 긁히지 않게, 와이어에 기스 나면 안 되니까. 와이어 최대한 조심하고. 하고, 여기가 두꺼우니까 한 1.5mm? 2mm, 1mm에서 1.5mm 정도 되게 여기도 기준을 잡아주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단면이 보이니까 두께 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랑 가운데 부분 연결. 그래서 울퉁불퉁한 부분 없는지 손으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연마할 때도 바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넓게 해주는 게 더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잘 밀리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일자로 했어도 여기서 보면 또 울퉁불퉁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1차 연마를 해주고 러버 포인트로 와이어의 이 레진 지저분한 부분을 살짝 다듬을 수.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엠브레이저 들어가 있었던 부분 레진 너무 날카로우니까 여기도 광내 들어갔을 때 아프지 않게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둥글둥글. 그리고 아까 접었던 보조와이어도 이 부분 되게 아프거든요. 날카롭고. 네. 여기도 날카롭지 않게. 아, 보조 와이어까지? 네. 아까 그 와이어 커터로 커팅을 한 부분이라 네. 날카로울 수 있어서 여기를 좀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고운 바를 이용해서 이 표면을 더 매끄럽게 2차 연마해주면. 이렇게 하고 모델에 껴서 더 연마할 부분 없는지. 만약에 대합치가 있으면 대합치 물려서 이 레진이 대합치에 걸리진 않는지 네.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더 할 거 없으면 이제 실리콘 포인트로 이 빠자국을 더 없애주면 돼요. 여기 표면 더 매끈하게. 하고 내면에 날카로운 부분 있으면 실리콘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리테이너 연마가 끝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이팔리싱 아, 네. 하면 돼요. 이거는 할 때는 네. 레스가 네. 물에 젖어 있어야 돼요. 네. 얘를 물에 안 젖은 상태로 하면은 레진이 다 타니까 네네. 물에 충분히 적셔주고. 네. 보통은 저 퍼미스를 이제 재료상에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거를 사용해 보니까 살짝 좀 잘 광이 안 난 느낌?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따로 저게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규조토라고 해서 규조토 가루라고 해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 가루는? 저거는 이제 그 청소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 하는 데서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나으세요? 네, 저게 훨씬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퍼미스 가루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거. 구매하려면 이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한 포대별로 팔아서 많이씩 구매돼가지고 한 번 구매하고 아직 재구매를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마 인터넷에 규조토라고 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 크게 대량 구매하셨나 보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반짝.
네, 하이팔리싱까지 다 끝나고 소장님께서 아답 보는 거 설명 한번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이팔싱까지 끝나고 장치가 나왔는데 밴딩하고 나서 그 후에 과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네. 퍼링도 하고 장치 빼기도 하고 팔리싱도 하고 뭐 하이팔리싱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밴딩했던 위치에서 좀 벗어나거나 그런 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저도 사실 전연차 때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에 언더컷도 굉장히 많고 네.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유럽을 이 3조로 그냥 한번 이렇게 조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조여주는 것만으로도 와이어가 좀 더 이렇게 붙어지고 유지가 좀 더 생기고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케이스야 쉬운 케이스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보통은 좀 전연차분들, 네. 고년차분들이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노하우대로 하시면은 상관없겠지만, 치아가 이런 케이스 말고 이제 언더컷이 별로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유로분만 그냥 계속 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언더컷도 없어서 이제 잡아주지도 못하는데 유로만 계속 조이다 보면 장치가 막 들썩들썩 이렇게 거린다고 해서 네. 리메이크가 오거나 이제 전연차분들이 만드신 경우에는 계속 조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전연차 때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언더컷이 없는 케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럽을 3조로 이렇게 찝어주고, 장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껄떡껄떡 거리는 경우가 언더컷이 없는데 유럽을 조여버리니까 이 와이어가 치아 면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껄떡껄떡 거리는 거거든요. 이 보조 와이어도 똑같고. 그래서 유지가 없는 케이스라면 유럽을 3조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 체후방구치 쪽을 살짝 뒤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양쪽을 살짝 당겨주고, 이 보조 와이어도 살짝 뒤쪽으로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이 보조 와이어랑 이 와이어가 다시 뒤쪽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재위치되면서 살짝 껄떡거리는 그런 레진이 들썩거리는 경우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몰라서 계속 유럽만 조이시다 보면은 계속 이 레진만 더 들썩거리게 되고 장치는 안 맞게 돼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은 리메이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요. 네, 오늘 그래서 소장님께 인터뷰도 하고 오늘 사모님께서 보여주신 꿀팁도 많이 배워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좀 마치게 됐습니다. 소장님의 이제 기공소에 대해서 우리 기공소는 좀 이게 강하다, 이게 좀 좋다, 강점 있으시면은 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치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하고 있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기공소에 비해 일정한 퀄리티로 제작이 되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다른 기공소와 차별화되게 꼼꼼하게 제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지 않나. 밑에 뭐 직원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네. 소장님께서 항상 이제 이거를 신경 써서 하시니까 네. 퀄리티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진짜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1인 기공소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음치과 교정 기공소를 한 줄로 표현하시면 어떤 기공소인가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초심을 잃지 기공소다. 않는. 좀 더 이제 신경 쓰려고 하고, 좀 더 꼼꼼하게.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기공소를 꿈꾸는 소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시다 보면은 기공사님들께서 좀 오픈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운 좋게 와이프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네. 같이 도와주고 해서 좀 더 쉽게 오픈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일을 어느 정도 많이 보내주셔서 괜찮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걱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설렁설렁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네. 오픈을 하는 게 이제 수익적인 측면이 가장 고민돼서 오픈을 하는 건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하시는 편이시죠? 네네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응원을 하시니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사모님은 소장님이랑 두 분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인터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